자, 원해방정식 배울 건데 얘들아, 원해방정식은 실제 고1 학생들이 시험 대비 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뭘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은 모든 도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원의 정의를 쓰자. 정의가 뭘까요? 일단 원 하나 그려볼게. 어떤 중심이 있겠죠. 이 중심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어. 그걸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말을 하죠. 어떤 평면 위에 한 정해진 점, 이 중심으로부터요, 거리가 일정한 점의 좌치가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정의예요. 그죠? 거리가 일정한 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고정된 점이란 뜻이야. 거리가 일정한 점의 좌치예요. 이 정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요. 원의 중심. 거리가 일정한 이 값을 원의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R이라는 기호로 쓰고요. 그러면 중심이 이제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하고 0,0이고 R인 원의 방정식도 한번 써볼게요. 결국은 원도 점의 좌치라 했죠? 그래서 좌치의 방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겁니다. 그러면 구하려는 좌치, 즉 원이요. 글씨가 위의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잡을게요. 좌치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x, y로 잡고 시작하자 했었지. 반지름이 R인 원을 유도를 할 거니까요. PC라는 게 R이야 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 낼 겁니다. 자, 그럼 PC는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요. X좌표 끼리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끼리의 차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얘가 R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원의 방정식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중심이 0,0일 때요. 중심이 0,0일 때 A자리에 0 집어넣고 B자리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제 이걸 많이 이용할 거고요. 문제에서도 아마 중심이 몇 칸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할 수 있겠죠? 그죠? 얘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일반형도 있습니다. 일반형 있는데 얘 그냥 전개하면 일반형인 거야. 전개 한번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은 r제곱. 그냥 전개만 한 거고요. 조금만 보기 좋게 적으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겠지.
얘를 그냥 하나의 A로 볼 거고요. 얘를 그냥 하나의 B로 볼 거고요. 얘를 그냥 하나의 C로 보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나오게 돼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너네 2차 함수 배웠었을 때 일반형, 표준형 둘 다 배웠잖아. 그치?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게 된다면 중심이랑 반지름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을 해줍니다.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일반형에서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요 자리가 r제곱 자리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러한 것도 나옵니다. 이러한 것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원이 만들어질 조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원이 만들어지려면 얘들아 반지름이 양수여야 되지 않을까? 그치? 반지름이 만약에 0이잖아? 그럼 그건 원이 아니야, 점이야, 점. 맞지? 그래서 반지름이 양수여야 된다는 것도 쓸 수 있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요. 직선의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결정이 됐었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결정이 되고 한 점이랑 기울기가 있으면 결정이 되었었어요. 그죠? 근데 원은요.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으면 결정이 됩니다.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거야.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으면 결정된다는 거 이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점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일반형을 쓰고요. A, B, C를 찾아내면 돼요. 알겠어요? 세 점이 문제에서 주어지면 일반형을 쓰고 A, B, C를 찾아내면 돼. 그리고 이제 너네는 원방하고 이제 끝낼 건데 이 2차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되게 많거든. 쌍곡선, 뭐 타원,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기하 가서 배울 거고요. 기하를 너네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 원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요. x제곱이랑 y제곱이 개수가 1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못생겨. 이건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안 돼. 안 만들어져요, 원이. 그러니까 x제곱과 y제곱의 항의 개수가 같으면 돼요. 무조건 1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얘가 2x제곱 더하기 2y제곱하고 샬라 있고 는 0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2로 나눠주면 1로 만들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개수가 같다라고 적은 거고요. 두 번째요. 눈 씻고 찾아봐도 xy의 곱에 대한 식이 없죠. 그죠? xy 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겠죠. 뭐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xy 플러스 뭐 d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는 0 이렇게. 그러면 c가 0이구나. 그리고 a랑 b가 같아야 되구나. 이런 걸 문제에서 이용해 먹으면 됩니다. 알겠죠? c가 0. 됐나요?
자, 얘도 한번 보자. 중심이 A, B이고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좀 각각 쓸 건데 쓸 게 좀 많아서요. 그림을 좀 작게 그립시다. 좌표축에 접하는 거니까 X축에 접할 때도 있고요. Y축에 접할 때도 있고요.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X축에 접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게 되죠. 됐어요?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b의 제곱이 되겠죠? 내가 굳이 절대값 적은 거고요. 절대값 없어도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라서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도 한번 찾아보자.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가 되겠지. 그지?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가 될 거예요.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a 제곱이요. 얘 같은 경우 A가 지금 음수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된다는 거.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총 4개가 있어요. 총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4개를 좀 2개로 좀 줄여서 생각을 할게. 이렇게 4개거든. 맞죠? 그죠? 근데 너네가 이걸 4개를 매번 확인을 해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얘랑 얘를 하나로 좀 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있어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고 얘도 이렇게 2사분면 4사분면의 원이 있으면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요. 중심이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적어볼게요.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a의 전체 제곱은 절대값의 a제곱. 얘는 제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요. 됐어요?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니까 저기가 플러스라는 거 제 2, 4, 4분면에 존재하게 돼요. 여기가 y는 x 위에 있는 거,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요.
문제 바로 좀 적용을 해볼게.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일단 중심이 안 주어져 있죠? 안 주어져 있으면 잡으세요. 중심을 a, b라고 잡을게요.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x축에 접한다 했잖아.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반지 이름이 뭐예요? 중심의 y좌표예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야. 정확히 말하면. 단 b는 a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b는 a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했으니까. 그리고 너네가 이거를 연산을 하기 전에 얘를 집어넣잖아. 만약에 b는 a 플러스 1을 집어넣잖아. 복잡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연산을 하고 난 후에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내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2 지난다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지. 3,2를 대입하면 3-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b의 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연산 들어가요. 연산. a 제곱항부터 먼저 쓸게. a 제곱 나오죠? 자, b제곱은요? 여기 b제곱 생기고 여기 b제곱 있지? 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a항 적을게요. 마이너스 2a요. 그리고 b항 적을게 마이너스 4b요. 그 다음에 상수 계산할게요. 9 더하기 4죠. 됐어요? 이렇게 골라서 계산하세요. 다 전개하고 앉아있지 말고. 13이요. 안 집어넣길 잘했지 얘들아? b제곱이 사라져 줬네. 그치? 이제 b는 a 플러스 2를 집어넣어도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이 여기에 통째로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6a. 됐니? 자, 여기 a 플러스 1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생기고 플러스 13이 있으니까 플러스 9는 0. 엄마? 나 뭐 잘못했냐? 아, 여기가 6a지? 여기 6a예요. 나 왜 2a로 적었을까? 그러면 여기가 10a가 되겠네. 있죠? 자, 그러면 a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a 값이 1이고 또는 9가 나오겠죠? a의 값 1일 때 b의 값 찾으세요. b는 a 플러스 2를 이용해서요. 원이 두 개가 나왔네.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랑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요. 이렇게 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얘를 굳이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요. 아직 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얘가 x축에 접하고 y는 x 플러스 1 위에 중심이 있다 했어. y는 x 플러스 1 하나 그은 거고요. 점 3,2를 지난다 했잖아. 3,2가 대충 여쯤 있다고 잡을게요. 그러면 얘가 x축에 접하는 원방이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맞죠? x축에 접하는 원방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하나 나올 수 있지. 됐어?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됐어?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보자. 7번. 좌표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주어져 있어요.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일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한번 먼저 그림을 그려보자.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 일자리 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2,5는 대충 요쯤 있겠네요. 4,1은 대충 요쯤 있겠네요. P는요, 여기 위를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점이고요.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점이고,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하죠. 그죠? 어떻게 좀 볼 거냐면 이렇게 좀 볼게요. 내가 임의의 P를 좀 잡을게. P는 움직이는 점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을 그린 이유가 있는데 어떤 제곱의 합의 최소값인데 PA도 움직여요. PB도 움직여요. 둘 다 미지수네. 그치? 그러면 해결을 하려면 뭐가 생각나야 돼? 민성아, 뭐가 생각나야 돼? 생각은 났지만 그 이름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났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중요하다 한 거야, 얘들아. 제곱의 합이잖아. 봐봐, 별표 겁내 많지. 제곱의 합이잖아. 제곱의 합인데 움직이는 제곱의 합이에요. 움직이는 제곱의 합인데 얘도 움직이는 거죠, 지금. 얘는 고정된 거예요. 미지수를 2개에서 하나로 줄일 수 있다고. 2개에서 하나로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중선이 필요해요. 중선 하나 그을게. 수선의 발처럼 생겼지만 수선의 발 아니에요. 그냥 중선이에요. M 좌표 좀 구해보자. 몇 칸만 몇입니까? 유하나 몇 칸만 몇이니? 3,3이요.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죠? 그래갖고 절반 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구하라는 거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라는 거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의해서요. 2배에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요. PM제곱 더하기 MB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PM제곱 더하기 MB제곱. 자, 그러면 MB는 이미 고정된 값이야. MB 길이 구해보자. X끼리 빼요. 1제곱. Y끼리 빼요. 2제곱. 더해요. 5요. 루트 씌우세요. 루트 5요. 그죠? 근데 AM 제곱이니까 MB의 제곱이니까 그냥 5로 나오겠죠? 그럼 2배에 PM제곱 더하기 5요. 그럼 얘들아, 이 식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면 끝나. 얘의 최소값이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끝나. 어떻게 구해요? PM의 길이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로 같겠죠? 그죠? 그럼 PM의 길이가 최소예요. M은 고정점입니다. P는 동점이에요. 움직이는 점.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M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어버리잖아? 원의 중심까지 이어버리잖아? 그러면 이때가 제일 가까워요. 여기 위에 있는 선이 제일 가까워요. 알겠어요? 그리고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얘가 될 거예요. 요 점이야. 오케이? 자, 내가 찾고자 했던 P는 여기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PM제곱 구해야 돼요. PM제곱 구해야 되는데 P의 좌표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야 있긴 해. 구할 수야 있긴 해요. 근데 복잡해요. P의 좌표 구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일단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0,0부터 3,3까지 y는 x잖아요.
y는 x랑요 이 원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끝나요. 근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원이 간단하고 직선도 간단하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내가 m이랑 이 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불면 여기 길이 아니냐? 맞지? 그래서 2배 3,3까지의 거리요 3루트 2죠. 빼기 반지름이요. 이게 PM이 최소일 때예요. 여기 이렇게 표시하자. 최소일 때니까. 그럼 이제 전개해 주시게 된다면요. 48-12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산 생략. 파푸스의 중선 정리 중요해요. 알겠죠? 두 개의 미지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식이야. 자, 직방도 배웠고요. 원방도 배웠으니까 위치관계도 한번 따져봅시다. 원 하나 그릴게요. 직선을 3개 그릴게. 접하게 그려주시고요. 하나는 진하게 그려주세요. (1번) (2번) (3번으로) 할게요. 자, 1번 직선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자, 2번 직선은요.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한다. 자, 3번 직선은요. 만나지 않아요. 자, 9번 문제 보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대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래요. 대수학적 방법이 뭐냐면 그냥 계산이요. 알겠죠? 그냥 계산이요.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x랑 y 둘 다 미지수죠. 원의 방정식. 그죠? 계산한다 했잖아. 위치 관계 따질 거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얘랑 얘를 연립했었을 때예요. 근이 2개가 나오겠지. 그지? 마찬가지 한 점에서 접할 때는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 나와요. 중근 가져요. 그죠? 만나지 않을 때는 근을 갖지 않을 거고요. 그걸 이제 대수학적 방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fx, y는 0.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f의 x, mx 플러스 n이요. 얘들아, 이런 기호가 너네한테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냥 이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랑요. y는 mx 플러스 n이랑요. 얘 연립할 거라고요. y 자리에 그냥 집어넣었다고요. 그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판별식 할 거죠.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거. 판별식 D. 자, 첫 번째요. D가 양수일 때요. 이 첫 번째랑 이 첫 번째가 같다. 위에 있는 첫 번째랑. D가 양수일 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될 거고요. 서로 다른.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요. 판별식이 0일 때요. 중근 갖는다. 그렇다면 얘는 한 점에서 접한다 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죠. 우리는 좌표 평면이 실수 평면이기 때문에 두 허근을 가지면 근이 없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만나지 않는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 너네가 이제 문제에서 만날 거예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뭐를 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러면 이 방법을 난 쓰지 않을 거예요. 쓰지 않고 요 방법을 쓸 거거든. 13번 방법을 쓸 거예요. 왜냐면 얘는 계산이 복잡해요. 그리고 나는 산수가 너무 싫어요. 나 계산 싫어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쓸 거야 여기서. 그리고 하나 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판단하래요. 뭐 가지고 비교하겠다는 거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있죠. 우리 구할 수 있지.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나요. 그죠? 반지름과 같으면 접해요. 반지름보다 더 거리가 멀어버리면 안 만나요. 이거 적을 거예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원의 성질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첫 번째 반지름이 거리보다 더 길어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두 번째 반지름이랑 거리가 같아요. 그렇다면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한다 라고 적어줄게요. 세 번째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어요. 만나지 않아요. 아, 13번은 다른 문제구나.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게 여기 10번이었어요. 9번을 쓰지 말고 10번을 쓰자고요. 알겠죠? 9번 쓰지 말고 10번 쓰게. 그래,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거든.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원에서 접하는 점이 주어져 있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원에서 어떤 한 점에서 그은 직선이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혹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총 3개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근데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길게. 뒤에 파트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 접선의 방정식이 총 3가지 있다는 것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숙제 좀 적으세요. 자, 숙제는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유한이는 다시 좀 풀어라. 알겠지? 숙제 많아요. 일주일 안에 너네가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있잖아. 맞지?
많으니까 홀수번을 먼저 쭉 푸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번을 좀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아 숙제를 꼭 해와야 되지만 진짜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 답지 베껴오고 그러지 마세요. 답지를 베끼면 너네 아무 의미 없어. 책을 왜 사 그럴 거면. 그지? 공부하려고 사는 거죠? 그죠? 너네 스스로의 공부니까 절대 답지 베끼는 건 안 되고요. 내가 굳이 막 답지를 뺏고 그러진 않을게. 너네 스스로 아마 할 수 있을 거니까. 숙제 꼭 해오시고요. 나 숙제 검사합니다. 숙제 검사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거야. 이렇게 개념 수업 나갈 거고 계속 이렇게 10분 정도 남잖아? 이때 오답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이번 주는 오답할 게 없어서 시간이 조금씩 남네.